한데 단독주택이 과연 그 군사에 대한 시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들 마음인 거네요. 아니, 지도자까지야. 솔직히 건알모, 그러니까 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건축을 하실 때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수습 안 되니까 그때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 다 망쳐놓고 의사를 좀 찾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가은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명재근 건축사님 지금 3번째 출연이 되셨네요. 네, 예. 촬영으로는 2번째고 지난번에 2편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셨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책을 멀쩡같이 놓으셨어요? 네, 전원주택 설계 앤 시공. 이 책 보시고서 문의 주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사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게끔 뭐 철콘, 목조, AAC 그리고 가설공사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진 예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건축사시니까 지난번에 우리 설계 얘기를 좀 깊숙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계 얘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현장 실무에 관련된 사례들을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설계를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책에 직접 스케치한 걸로 보이는 도면, 스케치 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그게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제가, 오, 그래, 설계가 이래서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설계를 의뢰를 받으시면은 상담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건축주가 그 상담을 의뢰하시면 현장을 가서 현장의 어떤 대지 현황이나 건축주가 생각하시고 계셨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어떤 질문하셨던 사항과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계략적인 어떤 스터디 설계를 합니다. 계략적인 규모죠. 규모 검토를 하면서 계획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법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고 법적인 사항들이 모두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설계의 어떤 기본 바탕인 계획 설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계획 설계 단계에서 어떤 평면에 대한 스케치라든가 또는 뭐 인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배치, 대지 형태를 어떻게 풀어서 공간을 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과정에서 그 스케치가 됐든 또는 더 나아가서 모형이 계략적인 모형이 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은 상담이 오면은 현장 방문을 하셔갖고 주변 환경들을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주변 환경 보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법적 인허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건축주님은 당연히 제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고 부동산에서 여기 집 짓는데 문제 없어요 이래서 계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현장 답사하시고서 인허가 검토해 보시면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잖아요. 글쎄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안 되는 적은 없는데 다 되게 만드시는군요. 안 된 기억은 안 돼도 되게 해라. 안 된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가지고 군사시설 군협의 과정에서 불허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땅을 가서 보면 왜 건축주는 저런 땅을 사셨을까? 그런 경우는 있으시군요. 왜 또 땅을 저런 식으로 형편 없이 또 그 성토를 한다든가 미리 성토까지 해놓으신 또는 분들. 절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이 그 어떤 토지의 자연의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절토를 한다든가 상당 부분의 어떤 성토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주변 환경이 좀 어색하게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려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어떤 부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제가 책에 보니까 그 스케치 하신 것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높은 면, 낮은 면 요거를 레벨을 요렇게 그리셔갖고 그 위에 집 위치랑 그 물 흐름 관련된 것들 요런 걸 정리해 놓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땅을 사시고 주변에서 또 뭐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뭐 측량업체랑 또 협의해갖고 먼저 토목공사까지 절토하고 성토해갖고서 반듯하게만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건축사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선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은 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 조성을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대지 조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건축 허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계 그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건축 설계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잘 된 거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것이 맞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건축사나 그 설계하는 분이 그 설계를 잘 대지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맞게 그 형태에 맞게 개발 행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위적인 형태가 아니고 먼저 공간, 대지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 이것이 뭐 그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땅 사시면 일단 임의로 누가 뭐 흙 받아놔라 이러니까 그냥 흙부터 확 받아놓고 절서부터 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뭐 나 시간 없어 뭐 너 시간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이래갖고서 절토하고 성토하고 이거를 아는 분들이 먼저 해준다고 그거 먼저 하고서 시작하시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 되게 예쁘게 자연경관이랑 이렇게 어우러지게 앉힐 수 있는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옹벽을 친다든가 네. 또 요즘에 보강토를 많이 그렇죠. 사용하는데 보강토를 사용해서 대지 어떤 형태를 바둑판 형태로 다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안반이 있으면 안반이 있는 대로 또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는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든가.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대지 어떤 형태가 경사지가 있고 앞에 개울이 있다든가 뭐 옆쪽에 어떤 형태가 돼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 땅의 어떤 모습과 어울리게 만들 것이냐는 네. 그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서 내지는 이제 비싼 평당가가 비싼 도심에서 사시다가 이제 뭐 한 200평, 150평 이렇게 사갖고 오시면은 어떻게든 내 땅 경계를 다 찾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솔직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면 살면서 그때 내가 왜 여기를 보강토를 싸갖고 이렇게 답답하게 바둑탑 모양으로밖에는 못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님이랑 아까 설계가 인허가 과정이 통합이 돼 갖고서 처음에 계획 설계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땅 모양이라는 것까지 건축사님이랑 같이 상의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땅 건드리지 마시고 건축사님 만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땅을 사시거나 보시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땅을 인위적으로 가능하면 그 조정하지 마셔라. 그 있는 형태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풀어나가면 좋은 어떤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가한테 먼저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다 뭔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건알모 그러니까 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건축을 하실 때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수습 안 되니까 그때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 다 망쳐놓고 의사님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전문가이신 건축사님을 찾으시는 걸
일단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한 번 정도 일단 인허가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군사시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예. 근데 의외로요, 여주 같은 경우도 저도 실제로 계약을 하려다가 말았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요즘 뭐 군부대 있어도 높이 짓지만 않으면은 전혀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돈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넙죽 사갖고 저는 포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 땅의 경계가 군사시설, 그러니까 군부대랑 같이 맞닿아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이 있는데 저희가 근자에 풍납동에 그 서울 대도심이죠. 네. 풍납동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을 했는데 지금 성남공항이 있죠. 성남공 서울공항이죠. 서울공항이 문화재 그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그 고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풍납도성으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저희 3층을 주택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협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3층짜리인데. 예. 그 주변에 빌딩이 뭐 한 몇십 층짜리 빌딩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 낭비죠.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이 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그 건축사나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못 합니다. 어떤 이유로 불허가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그쪽에서 검토하는 건지를 저희가 보지를 못해요. 건축사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그냥 그쪽에서 yes or no만 딱 결정해 주는 그렇습니다. 서류만 제출 서류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넘기면 접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형태로 해서 불허가 됐다 뭐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 처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고향에 한 십수년 전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고향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고양시 삼성지구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군사시설 보호구역과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야산이 있었는데 그쪽에 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소총 사격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그래서 불허가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참 국토교통부까지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어쩌거나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관련된 뭐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이 왜 불허가 나는 것인지 2,300m 거리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한데 단독주택이 과연 그 군사에 대한 시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들 마음인 거네요. 지들이라고까지 아니 옆에 분명히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있는데 신축한다는 이유로 까다롭게 굴면서 야 여기 소총 사거리 안에 있으니까 너네 사고 날지도 몰라. 그럼 아파트는 뭐 다 죽을 수도 있는 걸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쵸. 이런 건 투명해지고 담당이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고 좀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건축사님이랑 이 얘기 먼저 꺼내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군사시설 여주에 생각보다 작은 규모, 소규모의 군부대들이랑 군사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9억, 한 10몇 년 된 9억을 하나 매물을 보고 왔거든요. 800평 부지에 한 20몇 평짜리 집이 있는데 생각보다 땅이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집값은 거의 거저고. 근데 가봤더니 사격훈련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딱 경계랑 맞물려 있는 뭐 미터수로 따지면 거의 그래도 한 70m 이상이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주님은 상관없다고 뭐 가끔씩만 총 쏘니까 상관없다 소리도 잘 안 들린다 이러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미루어 짐작하면은 새로 짓는다고 하면 또 그런 패턴이 걸릴 수 경우는 있겠네요. 철거하고 새로 지면 못 짓습니다. 그럴 수 못 질 있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주택이 등기가 올라와 있든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으면 절대로 철거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그대로 놓고 옆에다가 뭔가를 하나 증축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두고서 중축하는 부분도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수선 정도 하면서 일부는 중축하는 형태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옆에다 완전 신축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해버리면 그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시설 관련된 땅을 매매를 하시려고 매입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면 건축사님이랑 꼭 인허가 관련된 거 미리 상담하시고서 매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따져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단 팔고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는 건축주분들도 욕심이 계시고 설계자도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2층에 테라스를 전면으로 다 테라스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게 하자가 발생하고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상의